그날 박순자는 식탁 위에 증여 취소 서류를 올려두었어요. 그녀의 손끝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내 거야. 그러니 날 내쫓을 생각 말고 네가 나가거라.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멈췄죠. 며느리의 얼굴이 굳고 아들의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평생 참고 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신을 지킨 순간이었죠. 항상 아들 내외에 뒷바라지만 하며 무시당하던 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은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주말 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은의 부모가 깔끔한 차림으로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안은 새 가구 냄새와 향초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공기 속엔 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현관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얌전한 미소를 지었고 지은의 아버지는 집이 아주 좋네요라며 둘러보았습니다. 식탁에는 순자가 새벽부터 장을 봐 차려낸 반찬과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식탁을 점검하듯 접시를 옮기며 시선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냄새가 좀 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게 낫겠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아들 도연은 물잔을 나르며 지은의 부모님을 소파로 안내했지만 미묘한 정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지은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아빠, 저번에 말씀드린 아파트 리모델링 기억하시죠? 드디어 완공됐어요. 그래, 분위기가 아주 세련됐구나. 지은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도 우리 딸이 손재주가 좋지요라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국자를 내려놓으며 사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은은 순자의 시선을 느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번엔 인테리어 업체를 제가 직접 골랐어요. 어머니는 좀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지은의 어머니는 멋쩍게 웃었지만 순자는 그 말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도연은 밥공기를 들고 눈치를 보며 저희 어머니가 반찬을 직접 만드셨어요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지은은 맛이 너무 심심하길래 내가 간 좀 다시 봤어라며 그 말 위에 덧칠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내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해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의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때 지은이 시어머니 순자 쪽으로 몸을 돌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과일이나 좀 깎아오세요. 엄마 아빠 기다리시잖아요. 지은의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볍게 헛기침을 했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껍질을 길게 이어 깎았습니다. 사과 껍질은 얇고 길게 떨어져 도마 위에서 동그랗게 말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침착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 참아온 불씨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순자가 접시에 예쁘게 깎은 과일을 담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지은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쁘게 모양내서 직접 깎으셨다고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지은은 접시를 받아 부모님 쪽으로 밀며 엄마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도시식으로 깎는 법 알려드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식탁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식탁 위 포크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가 온 것이었죠.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식탁 위 반찬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전날의 웃음이 남지 않은 공간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박순자는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지은은 방에서 천천히 나와 테이블에 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네요. 지은의 말은 마치 지적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음엔 싱겁게 할게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건조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날이 좋네요. 나들이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전날 남은 갈비찜을 다시 올렸지만 지은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아침부터 너무 기름져요. 그냥 제가 나중에 샐러드 해 먹을게요.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정리하며 그래, 알았다. 라고만 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커피잔을 들고 식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순자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지은이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신경이 좀 예민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구나.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지은은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친구와의 단체 채팅방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녀는 그렇게 소리내어 메시지를 남기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틈 너머에서 그 말을 들은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컵을 씻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설거지 물 위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냉장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반찬통을 꺼내 천천히 닦았습니다. 마치 그 통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존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은이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어머니가 좀 말수가 없으시더라. 분위기 어색하게. 지은의 어머니가 묻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은의 답은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적응하시겠지.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다가 이내 내려앉았습니다. 씻은 반찬통을 말리던 손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거실 쪽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앉던 자리 대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손등 위로 비치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참으면 병이 되지.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져 사라졌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을 나서기 전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청소 그냥 두세요. 제가 저녁에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 대답엔 수능이 아니라 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순자는 빈 식탁을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식탁보 한쪽을 잡아 가지런히 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공기부터 다시 정리해야겠구나.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엔 내가 직접 준비할게. 세련되고 깔끔하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가볍고 환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그 통화를 들으며 반찬을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칼끝에 붙은 파조각이 천천히 떨어졌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들어오자 지은은 반갑게 맞으며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앉아. 오늘은 내가 우리 가족 스타일로 준비했어. 테이블 위에는 샐러드, 파스타, 와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이 부족할까 병으로 가져왔어요. 그녀의 말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는 와인 마실 거예요. 그 말에 지은의 부모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이 칼끝처럼 마음을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식탁 끝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접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조금 촌스러워서요. 지은은 친정 어머니 쪽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직도 이런 식기 세트를 쓰신다. 귀엽지? 그 말에 어머니는 멋쩍게 웃었지만 순자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그녀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순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씻으며 식탁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도시생활, 회사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고 지은의 아버지는 역시 우리 딸이 센스가 있어 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던 중 접시 하나를 놓쳤습니다. 쨍그랑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모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 의자를 밀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심 좀 하시지.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닌 선긋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지은아, 그건 좀이라 했지만 지은은 밝은 웃음으로 말을 덮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가 원래 좀 실수가 많아.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닫고 천천히 수건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잔잔했지만 눈빛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은은 부모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어? 괜찮았지? 응, 아주 근사했어. 그런데 너 어머니께는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 지은의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예의야. 그 말이 현관을 닫는 순간 공기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식탁 위 와인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면에 남은 손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치우며 속삭였습니다. 예의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닫힌 문 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 앉아 창밖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으리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부엌의 그릇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고 집안의 공기에는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커튼과 인테리어 사진을 찍으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도 좀 세련돼 보이죠? 그 말은 순자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좋아하던 고기 반찬을 조용히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식탁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음식은 좀 느끼해요.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건 잘 안 먹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이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웃어 보였지만 공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은 리모컨을 들고 거실로 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방도 게스트룸으로 쓰면 좋겠어요. 손님 오실 때 쓰게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지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도연 씨 명의잖아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주방이나 거실에 계시는데 방이 계속 비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도연은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이미 말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입을 다물고 아들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손님이 되었구나. 그 말에 지은이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공간 활용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가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작은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가족이 뭔지는 아니? 지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가족은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거야. 누구는 웃고 놀고 누구는 서서 눈치 보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너는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집문서를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야. 도연이 이름으로 해둔 건 너희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지. 내가 내쫓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지은은 당황한 얼굴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나를 식모로 본 거야. 내 부모 앞에서도, 내 남편 앞에서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그 눈물은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정리해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부엌불을 끄고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어요. 박순자는 새벽부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내내
정리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나가기 전에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한다고 했는데 먼지가 남아서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은아, 오늘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 같이 서류 좀 보자꾸나. 순자는 봉투를 열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증여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증여 취소 신청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여했던 집, 다시 내 이름으로 돌릴 거다. 지은은 황급히 웃었어요. 농담이시죠? 어머니가 직접 명에 넘겨주셨잖아요. 그땐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네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인 걸 이제 알았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도연 씨 아내고 이 집 며느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나를 식모처럼 대했잖니. 순자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나는 평생 남의 집 안살이 해본 적 없어. 그런데 네가 오고 나서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집은 내 손으로 일군 집이다. 너희가 웃을 때 내가 뒤에서 그릇을 닦았고 너희가 손님 맞을 때 나는 부엌에서 냄비를 닦았어. 순자의 손이 식탁을 짚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니들 편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건 아니지.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각자 공간을 존중해야지요. 존중? 순자가 피식 웃었어요. 존중이란 건 말이 아니라 태도야. 어른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네 부모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던 그 태도, 그게 존중이었니?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현대적인 방식을 말한 거예요. 그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찢은 거다. 순자는 서류철에서 한 장을 꺼내 지은 앞으로 내밀었어요. 변호사랑 이야기 끝냈다. 증여 취소 사유 정당하게 인정된다더라. 정서적 학대, 가족 내 모욕, 그리고 부양 의무 위반. 이 세 가지면 충분하대.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 진심이야. 순자는 봉투를 접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내 거다. 네가 남의 집에 있으려면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그걸 못하겠으면 내 집에서 나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낡은 벽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노력?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노력은 나도 했지. 다만 넌 네 체면을 위해서 했고 나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했어. 그 차이를 아직 모르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짐 챙겨. 오늘 안에 나가라. 변호사랑 내일 오전에 등기소 간다. 그 전에 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다. 그녀는 신발장을 열어 지은의 신발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지만 나갈 땐 신발 신고 나가는 거다. 지은은 울먹이며 도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대로 두실 거예요? 도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자신도 내쳐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이건 엄마 뜻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엄마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싸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그래, 잘 가거라. 아직 젊으니까 잘난 네 방식으로 살면 되겠지. 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얼굴에는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오려 며칠이 지나 봄비가 내렸어요. 창밖의 벚꽃은 젖은 채로 떨어지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이 떠난 뒤로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허전함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어쩐지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소리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을 열자 문 앞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친정에서도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안 받아줬다더니 고생 꽤나 한 듯한 행색에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만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순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차가움도 따뜻함도 없었어요. 오직 담담한 관조만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가 떠났던 자리를 다시 밟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순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 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잘못을 안다는 건 다행이구나. 하지만 말로만 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지은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생활비예요. 어머니 앞으로 쓰세요.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니? 돈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놓는 게 먼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눈가가 젖은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순자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이 앞서는 거란다. 마음을 잃으면 남이고 마음을 되찾으면 가족이 되는 거다.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순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사람은 늦게라도 배우면 다행이지. 하지만 다시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네, 기다릴게요. 이번엔 진심으로 배우겠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 밥이나 같이 먹자구나. 밥 냄새가 사람 마음을 풀어주지.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된장국을 끓이고 지은이 조용히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오랜 시간의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을 떠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족은 서로 배우는 사람들이란다.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이냐 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단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젖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미워도 가족이라고 어린 것이 뭘 알았을까? 시간이 흘러 초여름의 햇살이 창가를 비쳤어요. 박순자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도연의 생일이었죠.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수저를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웃으며 살자.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온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늦었죠? 아니다. 딱 맞춰 왔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긴장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잠시 후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래, 도연이 생일인데 다들 맛있게 먹자. 순자의 말에 도연과 지은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한때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이건 네 거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 받았던 거란다.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했지.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부족한데요.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란다. 부족하니까 함께 사는 거지. 순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자, 한 장 찍어요. 오늘은 진짜 가족 사진이에요. 세 사람은 식탁 뒤에 나란히 섰습니다. 순자가 가운데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잔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햇살이 거실을 물들였죠. 그녀는 천천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지. 그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그 뜻을 알겠어요. 순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늦게라도 배우면 다행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 깊숙이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커튼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만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편안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롭구나. 집안에는 오직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이 모든 상처를 감싸주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세대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연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